부자들의 습관 중에 절약하는 습관을 얘기하셨는데 그 절약한다는 게 사실 저희 아빠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빠는 정말 근검절약하시는 공무원이셨거든요. 지금 퇴직하셨는데 근검절약을 계속 하셔서 굉장히 성실하시지만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기에는 너무 이게 폄하는 절대 안 새가슴이세요. 근데 어떻게 부자들은 작은 거 소비할 때는 굉장히 연연하고 큰 거 할 때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과감하게 투자하실 때 그 해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 부분도 커지시는 구조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식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늘어날 때는 달러 자산을 같이 매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또 시장에 달러가 조정을 받거든요. 그럼 조정을 받게 되면 달러가 쌀 때 또 달러를 매입을 해서 이걸 반드시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또 달러 줘서 금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네. 달러도 확정금리로 수익이 납니다. 달러로 매입해요. 달러로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확정금리로 저금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USD-RP로 매입을 해주세요. 뭐요? USD-RP라고 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이 있으세요. 확정금리형 상품 그냥 이게 기간별로 수익률은 좀 틀리지만 3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최근 들어서는 2% 이상 금리가 나오거든요. 은행의 정기금리보다도 이게 오히려 높을 때가 있어요. 일단 달러로 바꾸는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초의 진입 시기가 빨랐었기 때문에 달러가 조정받을 때도 추가 매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추가 매입을 하는 시기에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도 달러 자산으로 안전장치를 해두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늦었어. 늦지는 않으셨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사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요.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게 내가 어느 시장으로 넣는 게 맞을까? 이렇게 조금씩 이거에 대한 판단이 드시지 않을까. 제 아는 분은 그래서 그런지 그 딸 앞으로 생일 때마다 큰 우량주, 삼성전자도 우량주를 돈이 아닌 주식으로 사서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부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성적 주식 부자 그렇게 많은 거군요. 왜냐하면 보통은 고객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은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저희한테 풀어줬던 부분이 펀드에 대한 양도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너무나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통은 일반인들은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기다려서 원금이 되는 매도를 하는 구조였고요. 부자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때 올라갈 만한 시장이 이제 모양이 바뀔 때 올라갈 수 있는 펀드가 됐던 주식이 됐던 거를 증여를 하시는 거죠. 쌀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시장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큰 차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거를 부자들은 인식을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투자 금액이 적고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 되다 보면 위기는 곧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위기를 받아들이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자산가와 일반인들을 나누는 가장 큰 고민이 세금이시죠.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게 탈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융상품을 통해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표현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푼돈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 왜 절세가 될 수 있는 건 다 아십니다. 작은 손의 소중함을 아신다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금액을 아무리 작게 넣더라도 그 모든 상품들은 다 가입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부동산의 이런 부분들을 사전증여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 하락을 할 때 시기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고 시간에 투자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올랐을 때 팔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지게 되면 빠지는 이 시기에 그럼 내가 자제분이나 누구한테 넘겨주게 되면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사항이 올 때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건 긍정적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캐치한 센스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분들은 그만큼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 스펙트럼이 많으시게. 넓네요. 그쵸. 그럼 부자 반열에 이제 올라야 그런 고민을 또 사실 아니시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작은 돈을 가지고 적금을 하시든 투자를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럼 어느 시장이 갈지에 대해서 보이게 되시는 거고 그런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해요. 헬스클럽을 끊어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운동을 가니까. 그게 왜 또 그 운동이 하기가 힘든 게 근데 쭉 하시는 분들은 마약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운동에 중독이 되면 운동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투자도 관심이 있으셔야 보이는 시장이 보이게 되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작은 돈 갖고 투자의 기본이 이 작은 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실행을 하면 뭐 이렇게 10만 원도 괜찮아요? 네. 5만 원도? 네. 5만 원도 ETF 가입이 되나요? ETF 한 주 사시는 거 몇천 원짜리도 있으세요? 제 돈부터 관리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너무너무 귀하신 분을 모시고 아닙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첫 여성 임원 이경민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